여러분, 올바른 밤 습관은 당신을 10년 젊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잠자기 직전 시간이 우리 인생 시계에서 골든타임이라고들 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간은 낮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탈탈 털린 에너지를 회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습관들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습관을 독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을 훔쳐가는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가장 자주 저지르는 대표적인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라도 나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싶은 게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라도 꼭 개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딱 한 가지 일주일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 몸이 180도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만 쉬었다 자야지 하며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습관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나오면 소파는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로 초저녁에 졸음이 찾아와 TV를 켜놓고 어느새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 초저녁에 꾸벅꾸벅 조는 습관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아시나요? 미국 카이로프랙터들은 오래전부터 소파를 등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척추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건강에 해로운데요. 지금부터 조는 습관이 왜 안 좋은지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와 해결 방법 딱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파에서 졸면 척추에 심각한 무리가 갑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소파에서 주무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맞거든요. 매일 저녁 드라마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목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 소파에서 졸다 깨길 반복하는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다 깨다를 반복하는 것이 목과 척추에 정말 치명적이래요. 실제로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자세로 졸게 되면 약 5kg 정도 되는 머리 무게가 목에 실리면서 목 근육과 척추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깼다 졸았다를 반복하면 목 디스크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또한 구부정한 자세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허리 역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파에서 졸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더 피로감이 쌓입니다. 수면에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한데 소파에서 자꾸 깨고 졸기를 반복하면 뇌가 제대로 된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밤에는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고 깊은 잠까지 이어지는데 TV 불빛이나 거실 조명, 소파 주변의 소음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수면은 뇌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니 다음날 더 피곤함을 느끼게 하죠.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깊은 수면을 하기가 어려워 피로가 점점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 침대로 가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습니다.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며 몸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도 쉽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되죠.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가 생기고 낮에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잠드는 증상인 기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계속 졸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깨어있을 때도 계속 졸리니까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10시 이후에는 소파 대신 침대에서 잠자기를 생활 원칙으로 삼으세요. 졸리기 시작하면 바로 침대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조금만 덜하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TV나 스마트폰은 타이머나 알람을 설정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두세요.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꾸벅꾸벅 조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목과 허리 그리고 깊은 숙면은 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습관을 버리고 잠이 오면 곧장 침대로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늦은 시간에 이것저것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 건강 챙겨야 하니까 과일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던 경험이요. 하지만 늦은 밤에는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건강식이라 불리는 음식이라 해도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과 위장이 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음식은 내장기관과 호르몬 균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밤에 뭘 먹는 건 한참 달리던 자동차 엔진을 끄고 주차하려던 순간에 다시 시동을 걸고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꺼지려던 엔진, 즉 소화기관을 다시 돌리려니 몸이 제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체력 회복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은 밤에는 회복, 낮에는 활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 대사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밤늦게 뭔가를 먹고 싶어질 때는 진짜 배고파서라기보다 심리적 허기일 때가 많습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음식으로 풀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밤늦게 허기를 달래고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낮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필요한 영양제는 낮 시간에 섭취하세요. 진짜 배고픔은 줄이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위장을 휴식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뭔가 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면 오이나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걸로 처음엔 대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밤에 입이 심심할 때 정말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려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밤늦게 배고플 때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정적 결핍의 해소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먹는 것 대신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늦은 밤엔 무가당 허브티나 따뜻한 물로 대신해 보세요. 루이보스티, 국화차처럼 은은한 향이 나는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인 허기를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밤에는 위장을 쉬게 하자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지키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체력도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건강을 훔치는 세 번째 습관은 밤에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하기입니다. 이상하게 밤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는 걱정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지낼까? 돈을 어떻게 더 벌까? 그 친구 잘 지내나?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잠들기 힘들어지죠. 마음챙김 지도자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만난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67세 최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밤에 걱정하는 것과 낮에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둠은 모든 것을 확대시키는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내가 30년 전 밤마다 병원 빚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단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으로 잃어버린 잠과 건강은 100% 실제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지금 절실히 깨닫습니다. 밤의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의 평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 뇌는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밤이 되면 걱정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 본능적으로 걱정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잠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각성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수면 전문가 매튜 워커 박사는 밤에 걱정하는 습관은 마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몸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뇌는 마치 자극제를 섭취한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몸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의 밤을 어떻게 평온한 밤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걱정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 노트에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걱정 옆에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랑 할 수 없는 일로 분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적다는 걱정이 있다면 내일 은행에서 적금 상담받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뇌가 이 문제는 이미 처리 중이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같이 써보세요. 걱정 노트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같이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날씨,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렇게 걱정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면 점점 내 생각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셋째,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코로 숨을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방법은 미 국방부에서도 스트레스 감소와 빠른 수면 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이 호흡법을 5번만 반복해도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의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훔쳐 내일의 힘을 앗아갑니다. 밤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걱정 대신 별을 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더 평온하게, 내일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어. 매일 밤 어떻게 잠들고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지를 정한 작은 선택들이었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단다. 매일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이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 도둑이라는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히 아셨나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결과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선택과 습관이 내일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대신 바로 침대로 이동하기, 밤 9시 이후에는 간식 먹지 않기, 그리고 잠들기 전 걱정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밤에 하는 나쁜 습관 딱 한 가지만 바꾸더라도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걸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어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해결책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모두가 더 건강한 밤 습관을 가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10년은 더 젊게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